안녕하세요, 척중경입니다. 얼마 전 월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세로 돌려야 하나 하고 고민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리고 겨우 이틀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한 공인중개사분으로부터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계좌번호 부르라길래 알려드렸죠. 5분 뒤에 가계약금까지 받았고요. 그래서 사실 며칠 전 올린 브이로그에서 베이글 먹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저희는 원래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는 시나리오로 낙찰 이후의 계획을 진행하고자 했는데, 저희 부부는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회사 앞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. 근데 법인 대출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그 대출이 별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융자가 하나도 없었던 게, 즉 저희는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. 오히려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런데 건물 자체가 잘 관리되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아닌 다른 두 낙찰자에게도 연락을 취하고자 했는데,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들 연락처를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. 뭐 당연한 거겠지만. 그래서 저희 집이 아닌 곳들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새로운 집 주인이 된, 즉 낙찰자들의 현 주소지를 알아내서, 이분들이 여기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상 어느 주소지에 계시는지를 알아내서 그쪽으로 등기우편을 보낸 상태입니다. 앞으로 관리 방식이나 일이 잘 풀려서 건물 매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, 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. 어서 답장이 오면 좋겠어요. 오늘은 저희 부부가 왜 경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면 사실 시간이 좀 아까운 얘기들입니다. 그런데 제 친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고,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뭐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미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부동산 경매라는 말을 들은 건 10년도 더 전이에요. 부모님께 부동산 경매 이런 걸로는 돈 벌 기회가 없는지 여쭤봤었는데, 아마 옛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 받으려고 하면 깡패랑 다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, 혹은 깡패들이 방해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, 부동산 경매 개념을 좀 알게 된 지금조차도 그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허위 세입자나 유치권 행사 같은 방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.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혼인 같은 계약을 할 때,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첫 번째 경우고요. 두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, 이런 경우들 있죠.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돈을 안 갚는다 할 때 부동산이 담보로 있는 경우가 있겠고,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. 이때 등장하는 게 경매입니다.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싫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조그만 방을 점거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50%씩 하더라도 집을 정확히 이등분해야 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어색하죠. 가능하지도 않고요. 이럴 때 경매를 통해 법원이 이러한 부동산을 강제로든 임의로든 만천하에 공개하고 매도하게 됩니다.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가격을 측정하고,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가격보다 높게 쓸 사람을 찾는 겁니다. 더 비싼 가격을 내면 낙찰자의 물건이 되고요. 더 비싼 가격을 내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, 즉 낙찰자의 물건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된다? 그땐 다시 날짜를 정하고 그날은 감정가의 70% 혹은 80%부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. 저희 부부도 70%부터 시작하는 경매에서 75%도 안 되는 가격을 써서 낙찰받았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그 감정평가액은 다소 부풀려지는 측면도 있고요. 왜냐면 빚을 져서 경매에 나오게 된 물건이면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게 최대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감정가도 높게 나옵니다. 그렇게 한다고 명시된 적은 없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일부러 더 싸게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하지만 감정평가일로부터 실제 경매 입찰일까지는 꽤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역 시세가 감정가보다 더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땐 감정가보다 높게 써도 잘 사시는 거죠. 왜냐면 시세가 이미 감정가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. 또한 정부가 여러 가지 주택시장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LTV, 즉 한도를 통한 대출 규제가 대세가 되었지만 경매는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LTV보다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구입한 건물의 다른 낙찰자는 4,500만원짜리를 샀는데 대출이 4,200만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럼 작년 연말까지도 대출은 꽤 잘 나왔다는 얘기거든요. 즉, 요약하자면 만천하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도 많고 대출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는 덜 영향을 받은 상태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 현금은 적게 들여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. 이것이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경매로 주인이 집을 법원에 의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세입자로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이고요. 특히 세입자로 살게 되면 확정일자라거나 전입신고 꼭 하란 말을 할 텐데 이것도 경매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쉽습니다. 확정일자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받아봤지만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경매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.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용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제 확정일자는 내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. 만약 제가 동사무소로 달려가는 걸 보고 집주인이 씩 웃으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? 물론 당일날 대출이 바로 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성사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고 경매에서 팔린 집 가격에서 은행에게 먼저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제게 오는 겁니다. 만약 싸게 낙찰이 되었다면 제가 받을 돈은 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집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경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경매,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